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막상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알죠.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선생님이 잘하는 애들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설명은 되게 많이 건너뛰어요.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앉아있는 애는 벙찌는 거예요. 그 벙쪄있는 상황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주어, 동사, 목적, 그러니까 누가 한다, 무엇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흐름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뼈대죠, 뼈대. 그쵸.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들리는 영어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어마어마한, 우리 마이클리시 출판사 대표님, 마이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특히, 새로 나온 신간 중앙영어 독해비급을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이벤트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직독직해거든요. 네. 직독직해. 직독직해란 무엇이고 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독직해란 뭐냐면은 그 한국말과 영어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말에는 어순이 있긴 있지만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어순에 따라서 의미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한국말처럼 왔다 갔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적절한 조사를 붙여가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의 해석 방법이 직독직해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부터 하면 좋냐면 일단은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어린 시기 말고 언어를 글을 읽는 시기 있잖아요. 영어 원서를 읽든 뭐를 읽든 글을 읽는 시기부터는 직독직해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어식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문법만 배워서는 절대 써먹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된장찌개를 맛을 보고 그 된장찌개 뭐가 들어가는지 분석하는 것과 된장찌개를 만드는 것은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문장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거, 문법 공부를 하는 것과 실제 문법을 어떻게 독해와 말하기에 적용해서 쓸 것인가는 아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진짜 공감하네요. 제가 맛은 비평은 되게 잘하는데 제가 못 만들거든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구나. 그쵸. 영어도 문법을 내가 분석만 하고 있으면 그것만 되는 거지. 내가 실제로 문법을 이용해서 말하고 쓰고 듣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보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하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막 머릿속에서 하더라도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학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한 거의 20년째 좀 가장 대두된 방법이 어떤 패턴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패턴 방식으로 돼 있으면 문장에 놓고 목적어만 바꾼다든지 뭐 주어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어떤 문장 딱 정해진 문장에서 단어 하나만 바꾸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의 패턴으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투부정사를 쓴다. 그러면 I want to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I want to라는 구문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아니면 I need to에서 need 다음에 to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동사 want랑 need를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뒤에 뭐 투부정사 부분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I want to eat rice라 그러면은 그 eat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ice 부분 붙여가지고 전체 문장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투부정사는 주로 목적어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한 70% 이상이 목적어에서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거를 먼저 훈련을 한 다음에 그걸 점점점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평상시 뭐 영어 원서를 보든 아니면은 영어 뭐 영상을 보든 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계속 쓰이는구나. 그래서 응용을 할 수 있게 점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라는 어떤 뼈대를 먼저 세운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야지 살부터 먼저 붙여나가려고 그러면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요번에 새로 출간한 이 교재는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꼭 집필을 하게 되셨는지. 이게 중앙영어 독해 비급인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영어를 정말 못했었어요. 특히 중학생 때 영어를 많이 못했어가지고 저만 선행학습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도 선행학습도 못하고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집필을 했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반에서 중간 이하인 학생들한테 항상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교과서 예습이에요. 그래서 선행학습 말고 선수학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듣기 전에 뭐 하루 이틀이든 일주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막상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알죠.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선생님이 잘하는 애들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설명은 되게 많이 건너뛰어요.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앉아있는 애는 벙찌는 거예요. 그 벙쪄있는 상황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업 듣기 전에 영어 문장을 한 번만 읽고 수업을 듣든 더 좋은 거는 단어 뜻을 알고 수업을 들으면 반에서 중간 이상은 확실히 할 거예요. 이것만 알고 하셔도 몇백만 원 아끼신 거예요, 지금요. 영어 반에서 중간이면 학원 끊으시고 과외 끊으시고 선수학습만 해가지고 수업 들으세요. 일단 학교 수업이 먼저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은 네. 그러면은 이 선수학습을 하지 않고도 네. 어떻게 하면은 그 제 교재 안에서 미리 배우고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핵심 문장, 중학교 영어 교과서 총 13종이거든요. 네네네. 그 13종에서 단원별로 핵심 문장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어요. 그 핵심 문장을 총 합치면 한 700문장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0문장 가량을 이 책에다 만든 거죠. 그 핵심 문장으로만. 네. 여기 뒤에 보니까 중학교 영어 교과서 문장을 출판사별로 이렇게 다 그쵸, 정리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여기 이 중학교 영어 교과서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쵸. 이 문법에 맞게 그쵸. 정리를 해주신 거군요. 네, 하지만 이거 수준 자체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보면 되게 좋을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라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단락 위주의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단락 위주가 아니라 그 한 문장 단위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쉽죠. 내 자녀가 지금 초등 고학년이다. 네네. 초등 고학년 혹시 자녀 있으세요? 그쵸. 저 그 딸 루나라고 제 유튜브 있어요? 영상에도 종종 나오는데 네네. 내년에 4학년 되죠. 그렇군요. 지금 3학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영어 공부를 네네.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자녀분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네. 고학년은 네.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영어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았고 제 저서만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요. 왜냐면 제 저서 대부분이 무료 강의가 있기 때문에 무료 강의를 듣고 걔가 그걸 하면 저는 그 다음날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하고 틀린 부분 노트 쓰게 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찍어놓으신 강의를 아이가 그쵸, 보고 그쵸. 그 유튜브 강의는 많진 않은데 팟캐스트는 되게 강의가 많아요. 팟캐스트로 주로 강의 많이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주로 리스닝 그런 강의를 많이 듣고 네. 스스로 하죠. 스스로 하고 네. 점검만. 그쵸. 이게 정말 그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네. 그쵸. 네, 네. 아빠시니까. 엄마표 영어. 그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쵸. 그 엄마표 영어 코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좀 길어질까봐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엄마표 영어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고 실패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걸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원서 읽기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왜 성공을 했을까? 물론 애가 언어 감각이 엄청 뛰어나요. 한 20명 중 1명 정도는 언어 감각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든 익혔을 애예요. 그런 애들 말고 일반적인 애들을 영어 쪽에 있어서 엄마표 영어로 성공을 했다. 그런 경우 보면은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엄마가 그냥 애들을 한 명이 아니라 뭐 5명 이상 성공을 했다. 그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엄마표 영어 책들도 제가 봤을 땐 절반은 가짜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했다가 시간만 낭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영어 흘려듣기 2년 동안 했는데 애가 실력이 그대로다.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 흘려듣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초반에는. 절대. 그러니까 애가 아주 어릴 땐 해야 되겠지만 그걸 언어를 알아가는 한 6살 그때쯤부터는 흘려듣기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스닝에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인해서 영어가 유창하게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뭐 저희가 영화 엄청 많이 보잖아요. 영화 평론가들 뭐 수천 시간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흘려듣기 많이 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교육에.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나눠보고 싶네요. 네네. 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중앙영어 독해 B급에 대한 설명과 직독직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우리 2부에서는요, 우리 영어 싫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